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 제어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시퀀스 회로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PLC라든지 또는 전기, 공학, 유압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전기 기능사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시퀀스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시퀀스 제어의 개요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의 개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제어라고 하는 것은 대상물의 어떤 전기적인 스위치 조작을 함으로써 필요한 동작을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시퀀스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동 제어하고 자동 제어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자동 제어는 시퀀스 제어하고 피드백 제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피드백 제어는 자동 제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피드백 제어인데, 이런 자동 제어의 귀결은 피드백 제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동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난방 보일러 제어라든지 전등의 온오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동 제어의 시퀀스 제어와 피드백 제어가 있는데, 역시 난방 보일러 제어, 급수탱크의 수위 제어라든가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 스타트 스위치만 눌러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호등 또는 엘리베이터 또는 스마트 공장 생산 라인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제어, 이 각 동작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제어를 얘기를 합니다.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 스스로 제어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계속 수정 반복 동작하는, 그래서 원하는 값을 얻는 그런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수동 제어고요, 오른쪽이 자동 제어예요. 이제 보일러, 난방 보일러 제어인데, 수동 제어는 역시 그냥 사람이 수동 제어 밸브를, 그러니까 연료 밸브죠, 연료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온도를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성 블록도 같은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이제 80도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사람 손으로 연료 밸브를 열어서 이 가열로에 이제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가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나오면은 그 온도를 온도 검출기로 이제 검출을 해서 표시하는 장치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80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80도 이하일 경우 연료 밸브를 열어주고, 80도 이상이 넘으면은 이제 연료 밸브를 닫고, 이렇게 사람 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 자동 제어죠. 자동 제어 중에서도 피드백 제어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료 밸브를 자동으로 기계가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동 밸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솔레노이드 밸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목표치는 우리가 이제 80도시로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료 밸브를 열어서 가열을 시키면 온도가 나오겠죠. 그럼 온도 검출기에서 온도를 검출해서 80도 이하다 그러면은 밸브를 계속 열어두고요. 80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판단 조작에 의해서 연료 밸브를 닫게 되는 겁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수동하고 자동하고의 차이는 이 연료 밸브를 갖다가 열고 닫는 것이 기계적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 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동이냐 자동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시퀀스제의 필요성들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뭐 제품의 균일화, 고품질, 다품종 생산 또는 생산 속도의 증가로 생산 능률이 향상을 하겠죠. 작업의 확실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 수명 연장과 안전성. 요새는 이제 최근에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안전법도 강화가 됐고 그래서 이 안전성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작업 인원이 감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경제성 향상. 작업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은 손해죠.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인원이 감소가 되니까 그만큼 경비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향상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퀀스제의 구성에서 보시면은 뭐 조작부, 검출부, 제어부, 구동부, 표시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명령 처리부는 이제 작업 명령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작부는 어떤 스위치 조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작부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동 제어라도 사람이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이제 조작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대상 쪽에 가시면은 이제 제어부 쪽에 가시면은 이제 제어 명령에 따라서 어떤 신호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부품들로는 뭐 전자계전기라든지 타이머, 카운터 등의 이 부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출부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검출부는 주로 센서에 의해서 하죠. 그래서 뭐 니미 스위치라든지 또는 온도 계전기라든지 또는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플로트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검출을 하면은 그 검출된 신호를 가지고 다시 제어 명령에 보내주면은 이제 조작부를 통해서 제어 대상을 제어를 하게 되는 여기 자동으로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동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구동부는 출력 쪽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터, 그 다음에 전자 클러치 또는 전자 밸브에 활용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표시부는 진행 상태를 표시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로 램프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또는 경보 또는 HMI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터치 판넬로 되어 있는 이런 작화 프로그램 작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퀀스 제어의 구성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크게 입력, 제어, 출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 자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입력 쪽에서 보면 뭐 푸시 버튼 스위치라든지 컨트롤 스위치 이제 속하고요. 검출부 쪽에는 마이크로 스위치, 니미 스위치, 플로트, 뭐 센서. 제어부 쪽에는 뭐 전자계전기, 뭐 타이머. 전자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릴레이의 총칭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터, 중앙연산 처리 장치, CPU라고 그러죠. 이게 PLC 장치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부 쪽은 FND라든지 램프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HMI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구동부 쪽으로 가면은 이제 모터, 솔레노이드, 전자 클러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시퀀스계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퀀스 쪽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접점 제어 방식이고 무접점 제어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PLC라고 하는 무접점 제어 방식이 이제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 있죠. 그래서 유접점 제어 방식은 릴레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점, 스위치 접점이 있듯이 그런 접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시퀀스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무접점 제어 방식은 로직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트랜지스터나 IC 이런 반도체들을 활용을 해서 트랜지스터도 이제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무접점 제어 방식.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접점이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 제어 방식은 이제 PLC예요. 그래서 시퀀스 제어의 전용 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이게 시퀀스 제어에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뭐 기능성이라든가 가변성, 신뢰성, 보면성, 확장성, 보수의 용이성, 뭐 기술적 이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 제어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우고 나면 또 PLC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배우시게 되겠죠. 시퀀스 제어의 용어 정의예요. 뭐 개로, 배로, 복귀, 여자, 소자, 기동, 제동, 정지, 인칭, 쇄정, 연동, 경보, 이렇게 지금 현재 저는 12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개로페로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자 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동작시킬 때 전자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자석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석이 되는 상태를 여자라고 하고, 전자석이 없어지는 상태를 소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9번에 가면 인칭이라는 게 있는데,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촌동이라고 그래요. 아주 짧은 시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눌렀다 탁 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칭 동작에 속하겠죠. 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번에 이것은 이제 복수 동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점들이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들을 연동이라고 하고요. 쇄정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동작을 할 때 하나가 동작하면 다른 하나는 절대 동작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쇄정이다. 영어로는 이제 인터롭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것도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등 상태를 한번 볼게요. 표시등 상태를 보시면은 뭐 일단 백색, 적색, 녹색, 등색, 황색이 있는데, 백색은 이제 전원, 적색은 이제 정지. 그래서 주로 기호로 뭐 WL, RL, GL, OL, YL, 그래서 뭐 그린 램프라든지 오렌지 램프, 옐로우 램프, 이렇게 해서 운전 표시라든지 경보 표시, 고장 표시, 이렇게들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기 종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